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오늘은 신성호 IBK 투자증권 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한번 저희가 또 만나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신성호 대표님, 이게 사실 40년 증시 분석해왔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81년부터 이제 증권가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활동을 하셨고요. 그 웬만한 좀 유명한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 또 리서치 본부장 이런 예. 거 지내시고 우리선물하고 IB투자증권 대표까지 이제 역임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 시간 소개드렸듯이 주식 투자할 때와 멈출 때 뭐 예. 이런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이제 원칙 예. 공식 같은 걸 이제 배워봤는데 오늘 이제 마치 실전에 좀 응용을 해보는 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이 이거 주식 투자 할 때예요? 아니면 멈출 때예요? 예, 주식 투자는 네. 당장의 상황보다는 음. 향후 한 1, 2년간 상황을 내다보고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적어도 하여튼 1년 정도는 이게 음. 내다봐야 되는데요. 네. 이 관점에서 보자면은 현재 상황은 이제 하락의 후반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투자가들의 기대만큼 주가가 뭐 추세 상승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서도 일단 바닥권에서의 박스, 그러니까 일정 범주에서 등락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통상 이제 바닥권에서의 박스권 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주가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보게 되면은 2000년 이후 주가가 이제 추세 하락에서 벗어난 이후에 곧바로 상승한 적은 2003년 경우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이제 박스권 주가를 형성하는데요. 네. 이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복싱 좋아하세요? 복싱이요? 예. 뭐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근데 복싱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한번 이게 전 라운드에서 이게 다운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다음 라운드에 이제 빙빙 네, 돌면서 조금 쉬어야죠. 예, 아무래도. 예.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듯이 주가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이제 진행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추세 상승으로 전환을 하게 되죠. 예. 보게 되면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내년 초반 이후 추세 상승은 그때쯤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하튼 당분간은 하여튼 박스에서 좀 예. 움직일 것 같다. 예. 예. 이게 이제 우리 증시, 한국 증시는 이제 작년 7월부터 이제 쭉 하락 추세를 보였고 미국 예. 증시는 이제 올 초부터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뭐 베어마켓 랠리에 가서 뭐 살짝 또 예. 오르는 모습도 보이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박스권에 갇힌 느낌도 들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본격적인 상승이 올 때를 좀 언젠가는 올 텐데 네. 그걸 좀 대비해야 될 텐데 그럼 상승 전환하는 징후 이런 건 어떤 걸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 최근에는 뭐 하여튼 언론을 보게 되면은 예. 계속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하여튼 많이 좀 이렇게 투자가들도 이렇게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조금씩 긍정적인 그 징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가장 이제 현실적인 부분은 올해 그 1분기 예. 가구 소득이 10.1%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2분기에 12.7% 늘었는데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에 불구하고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업 이익을 이렇게 원만하게 만들었던 네.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하나의 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2주 전에 예. 한국은행이 이제 내년도까지 경제 전망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경제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내년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이제 회복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측정한 그 성장률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직전 분기 대비로 한번 다시 유출을 해봤어요. 예. 이게 컨버터를 해봤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은 올 하반기가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보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 주가 행태들인데요. 예.
이미 이제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가 예. 추세 하락에서는 벗어났고서 음. 그냥 이게 박스권 주가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음.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도 보게 되면 예. 뭐 일본, 음. 인도, 뭐 중국 음. 이런 쪽이 역시 음. 뭐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그다음에 박스권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주에서도 뭐 캐나다라든지 예. 멕시코 뭐 이런 쪽 주가들이 음. 추세 하락에서 벗어났습니다. 예. 물론 아직 이제 우리하고 뭐 미국은 이게 벗어나지 못했지만서도 그렇다고 아주 이렇게 또 심하게 큰 구도로 보면 아주 심하게 이렇게 하락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주가는 이게 보면은 음. 참 말씀드리기 멋쩍긴 음. 합니다만 세계 주가 흐름에 음. 좀 후행하는 경향이 음. 있습니다. 음. 이게 결국 이제 수출 국가의 이제 한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여하튼 이렇게 하여튼 뭐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뭐 저 아시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여튼 미주 쪽에서도 그런 주가가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박스권으로 전향된 이런 추를 감안한다면은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향후 주가 추정에 있어서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이게 싶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예. 당장 주가가 무슨 상승 추세로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서도 예. 적어도 주가가 하락 추세에서는 이렇게 좀 이게 추세적 하락이죠. 거기에서는 좀 벗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예. 특히 이제 4분기에는 어떤 배당 투자가 이게 커집니다. 뭐 그래서 4분기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 어떤 뭐 반등 내지 어느 정도라도 상승하는 이런 양태를 보였기 때문에 너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 좀 상승할 수 있는 징후들도 좀 발견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러면 이제 좀 크게 봐가지고 근데 한국의 성장률이 지금 추세적으로 되게 낮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예. 주가도 별로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잖아요. 예. 요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더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성장률은 뭐 추세적으로 낮아질 것 같다. 네. 결국 이제 가면은 뭐 몇 년 후 가면은 2%대 성장도 좀 네.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 말씀하십니다. 네. 뭐 사실 그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성장률 수준보다 성장률 방향성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 수준이 예전보다 낮다 하더라도 네. 성장률의 방향성이 이제 위로 먹을 또 것 같다. 좋아질 때가 있겠죠, 방향성이. 하여튼 예. 그때는 이제 그 주가는 뭐 또 그게 상승하는데요. 사실 이게 성장률은 이 부가가치 개념에서 이게 만들어진 지표고요. 예. 그다음에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부분을 가지고 예. 얘기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성장률하고 기업 이익하고는 이게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다 이런 건 예, 아니고. 예. 그래서 성장률이 낮다 해서 이익이 실제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하여튼 성장률보다는 이익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예. 더 좋아 보입니다. 예. 성장률도 추세 이렇게 예. 앞으로 가는 거를 봐야 되고 또 예. 성장률이 낮더라도 기업 이익이 또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그건 별개입니다. 낮은 시기에 꼭 주가가 안 좋다 이렇게 볼 예. 수는 없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제 잠재 성장률을 하회한다. 이건 좀 곤란하죠. 예.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한다면은 아무튼 성장률 수준보다는 예. 성장률 방향성에 맞춰서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또 올해 지금 가장 화두가 사실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예. 그래서 물가 상승이 이게 계속 지금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네. 현재 지금의 이런 물가 상승 추세 이게 앞으로 좀 주가에 얼마나 좀 부담을 줄까요? 예, 통상 이게 물가가 올라갈 때는 또 가파르게 올라갈 때 이때는 뭐 주가가 그렇게 좋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어쨌든 간 물가가 올라가면 생산비가 올라가게 되고 또 소비에도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다행히 물가 자체는 높겠지만 향후 물가 상승률은 좀 통제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근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가구 소득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상회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이제 각 나라별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기업 이익이 예전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두 분기 정도 예전보다 이렇게
적을 수는 있겠지만서도 추세적으로 기업 이익이 이렇게 줄어드는 국면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 너무 물가 이쪽에 좀 이렇게 집착하기보다는 예. 정말로 그 기업 이익이 증가할 거냐 줄어들 거냐 그거 관련해서 투자가분들께서는 그 거래하시는 증권사나 거래하는 PB들한테 부단하게 예. 집요하게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봐야 돼요. 해야 됩니다. 예. 그, 역시 기업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실 증시에선 더 중요한데 역시 그것도 추세죠. 추세가 중요한 거다.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3분기 정도 기업 이익이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예. 하면은 이제 주가는 대부분 경우에 폭등하는 경향인데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2020년의 경우인데 코로나 위기 예, 이후에요. 그때인데 그때 사실 그때 기업이 쭉골로 이렇게 네. 처음에는 생각했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는데 예. 사실 이렇게 사실 폭증했죠. 폭증 기업 계속, 이익이. 예. 쭉 계속 늘어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게 상승 폭등했는데 추세. 예. 근데 그때 재미난 현상은 뭐냐면은 예. 2020년의 이익 수준은 2017년이나 2018년보다 뭐 적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때 뭐 엄청 역시 추세가 중요했다. 예. 레벨보다는 예. 그래서 추세를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예. 말씀입니다. 또 이제 한국 증시 이거 보면 이제 외국인 자금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네네. 이동이 되게 중요한데 뭐 최근에 또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 주식들 사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요.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어떻게 좀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2020년 3월 이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누적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 외국인들은 주식을 그냥 꾸준히 매도해 왔었습니다. 네. 하고 주식을 산 적은 그러니까 2021년 11월하고 12월, 그다음에 올해 7월 중순부터 이제 8월 이때 이제 주식을 좀 샀는데요.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금리가 좀 이렇게 하락하거나 또는 이게 금리 상승이 누그러지는 그런 양태에 있었죠. 근데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를 보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금리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 8월 달에 주식 산 것은 그 당시 금리 이제 그 상승이 누그러지거나 또 좀 하락할 그것과 맞물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외국인의 행태들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환율 부분들 같이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게 지켜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정말로 미국이 이 높은 그 달러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소위 또 킹 달러를 계속 할 거냐? 할 수 있느냐, 미국의 경제력이 그만큼 되느냐. 그러니까 올라는 갈 수 있다. 근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 미국 금리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 거죠.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겠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뭐 미국의 그 달러 가치 상승이라든지 금리의 상승 그거보다는 구조적으로 정말 미국이 이 높은 수준의 달러 가치와 금리를 유지할 경제력이 되느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계속 이제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이게 주변에서 계속 들리는 게 이러다 한국 경제가 또 해외발 쇼크 위기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오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싶은데요. 투자가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금융위기 시절 그때 같은 주가 폭락이 또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렇죠. 뭐 사실 제일 부담스럽죠. 주변에서 많이 얘기해요, 사실. 근데 궁금해하고요. 근데 그때 보게 되면은 금융위기 시절 그때 보게 되면 미국이나 우리나 57%, 58%씩 떨어졌습니다. 지수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종목 단위로 봐서는 낙폭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상황은 오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올라간다면은 경기 하강과 세계적 부도적 상황이 맞물려야 됩니다.
다 다시 돌아가서 예. 그 금융위기 시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융위기 시절의 주가 하락 기간은 2007년 2007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예. 2년 5개월입니다. 음. 근데 이게 해당기 2년 5개월 중에서 낙폭이 가장 컸던 기간은 2008년 9월부터 11월, 이 3개월입니다. 예. 근데 이 3개월간의 그 주가 하락이 거의 3분의 2 이상,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주가 그때 당시 주가에. 예. 뭐, 그러니까 2년 5개월 하락 중에서 무슨 불과 3개월이 그 정도 됐다는 것은 뭔가 그 기간에 있어서 어떤 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엄청난 충격을 받죠. 리만 예. 브라더스 파산. 예, 바로 그냥, 그겁니다. 예. 예.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 있었고, 예. AI 전 세계에서 가장 큰 AI도 부도에 직면했었고. 구제금융 받고. 근데 예. 사실 모든 금융업체들, 미국의 모든 금융업체들이 그런 상황에 다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언제 부도 날 거냐. 그러니까 우리 1998년도 외환위기 당시 야 언제 부도 나느냐 이런 상황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 있죠. 예.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금융업체들이 좀 거만을 좀 떨었습니다. 이게 대마 불사해가지고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예. 거만을 떨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 의회에서 구제금융법안을 그걸 구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이 새끼 이게 정말 이게 니들이 사고 치고서 저렇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냐 해서 부결시켜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도 위험이 막 그때 폭증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실 그 당시 금융위기는 그 경기 하강 때문인 것보다도 부도 위험 때문에 예. 그 주가 폭락이 발생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하강과 그 세계적 그 부도 위험 이것이 맞물려야만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은 저는 이렇게 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 이미 자금 스케줄은 다 공표돼 있죠.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자금과 관련된 각 경제 주체들이 준비는 돼 있습니다. 예. 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서도 하기 때문에 그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심한 주가 하락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다만 이제 경기 하강 국면에서 그 맞물린 부분이 조금 주가의 하락 정도를 약간 심하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또 하나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네. 요새 이제 쭉 보면 한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 미국 증시에 좀 자유롭게 이제 요새는 막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도 하세요. 예.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예, 미국 주식시장 참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의 장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서도 가장 큰 장점의 포인트는 기업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경기 확장 기간이 굉장히 긴다는 점입니다. 1932년 이후 보게 되면 미국의 기업 이익은 뭐 추세적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물론 뭐 기복이 있었습니다. 뭐 2000년 초에 그 어떤 IT 버블 수익 중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뭐 그때 뭐 그 기업 이익이 기복이 컸습니다만서도 하지만 전체적 큰 그림의 틀은 이게 거의 뭐 45도 각도로 이렇게 그래서 미국 증시 투자하면 다 주가도 우상향한다 이런 게 투자자들의 믿음이에요. 또 이러한 기업 이익을 내는 국가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뭐 어느 국가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경기 확장 기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년씩 깁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코로나 이전에도 보게 되면은 10년씩 두 번이나 경기 확장 기간을 거쳤었고요. 그 또 중간중간에 그 경기 수축 기간도 보게 되면은 아주 심한 경우는 짧았죠. 뭐 10개월에서 통상의 경우는 10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긍정적인 경기에 주가가 노출되는 기간은 길었고 반면에 부정적인 상황에 노출되는 기간은 짧았던 거였죠. 이런 점들이 미국의 주가를 참 이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건데요. 사실 이게 뒷받침하는 부분이 또 미국의 기업의 높은 경쟁력입니다. 뭐 여러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은 미국의 노동 생산성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다음에 과학 기술도 최고입니다.
그다음에 숙련된 교육자 직원들이죠. 가장 많습니다. 이런 국가를 다른 나라들이 따라잡기가 좀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또 미국은 강력하고 유연한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이제 미국 따라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미국만한 주식시장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사실 한국 증시, 미국 증시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예, 요건데 근데 뭐참 간접적으로 답을 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예. 뭐 어느 쪽 편들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예.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래도 좀 어떤 메시지 같은 거를 좀 네. 던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시간이 경과되면은 경제 규모는 자연히 이게 커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하여튼 구조적으로 이게 주가는 이렇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앞으로도 금리가 물가를 방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좀 올랐다 하더라도 사실 물가 방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현재 그 자금들은 은행 예금에 가 있는 것은 잠시 도피 수처이지 예. 그것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장기 측면에서 주식시장은 뭐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우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짧은 경기의 순환과 또 그 주력 산업의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주가의 기복이 굉장히 깁니다. 해서 우리는 항상 그 기업 이익, 성장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금의 추이라든지 또 주가의 기술적 측면, 매매 행태 이 다섯 부분에 대해서 늘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이 다섯 부분은 수학의 기초 공식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늘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여하튼 일반 개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거래증권사, 거래 PB한테 부단히 질문해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원찮다 한다면 해당 PB를 바꿔야 됩니다. 예. 예. 그래야만이 본인의 자산을 자기가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본인의 자산을 지켜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은 어드바이저는 단순한 조언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게 되면 제일 뒤끝에 깨알 많은 글씨로 네. 이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한 네. 거고 투자 네. 의사결정은 투자가가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본인의 지식만이 본인의 판단력만이 본인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점 이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신성호 IBK 투자증권 전 대표님 모시고 반등의 시기를 대비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서도 뭐 그렇게 부담스러워할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좀 인내하시면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신성호 IBK 투자증권 전 대표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